2024년 3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오전 6시 30분 아직 복도에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 저는 카트를 밀며 3층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청소 아줌마에게 가장 편한 시간은 아무도 없는 시간입니다. 카트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오래된 카트였습니다. 병원에서 10년째 쓰는 카트. 저도 이 병원에서 일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그냥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게 더 편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하루처럼 오전 7시 간호사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쪽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카트를 옆으로 비켰습니다.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먼저 비켜야 합니다. 그게 청소 아줌마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줌마. 돌아보지 않아도 목소리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목소리, 짜증 섞인 목소리.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20대 중반,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였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됐을까요? 그녀는 제 발 앞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다시 닦아요. 바닥에는 아주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얼룩. 환자 피 묻었잖아요. 청소 제대로 하셔야죠. 그러면서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2명의 간호사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걸레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딱 3초, 그리고 조용히 몸을 숙여 대걸레를 집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간호사는 발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대걸레를 잡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생각. 30년 전에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1985년 저는 간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정수가 내가 이 모자를 쓸 줄은 엄마도 몰랐다. 가난한 집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저는 공부를 잘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간호학교, 그게 제 길이었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병원은 지금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간호사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극단의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막 세상에 나온 아이가 제 손 안에서 울던 순간, 임종실에서 마지막 숨을 쉬던 노인이 내 손 놓지 마요. 라고 했던 순간, 저는 그 모든 순간의 증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대의 일반 간호사, 30대의 책임 간호사, 40대의 수간호사, 수간호사가 됐을 때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이 이 병동의 기둥입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둥이 되는 삶.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떠났습니다. 정리하고 올게. 그 말을 남기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은 중학교 3학년,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자는 걸 확인하고 저는 화장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나는 데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44살의 제 얼굴. 저는 그 얼굴에게 말했습니다. 울 시간 없어. 일해야 해. 그 뒤로 저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 추가 당직, 응급실 지원.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한계를 알려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진단명은 과로로 인한 심장 부정맥. 병원 측에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퇴원하고 나서 저는 오래 집에 있었습니다. 빚은 절반쯤 갚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평생 움직이며 산 사람이 멈추면 더 아픕니다.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간호사로 재취업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경력이 너무 오래됐어요. 30년 경력이 오히려 짐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병원 청소 용역 업체에서 사람 구한다는데. 저는 5초 생각했습니다. 왜 안 돼? 병원은 제가 아는 곳입니다. 공간도 알고 사람도 알고 흐름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면접 날,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간호사셨다고요? 수간호사까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청소 일하러 왔습니다. 저는 청소 아줌마가 됐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익숙했습니다. 병원의 구조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 몇 달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던 병동을 청소하게 됐을 때 저는 눈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 누군가 알아볼까봐. 다행히 30년이 흐른 병원에 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대걸레 사건 이후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김지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최수간호사 때문이었습니다. 최연숙, 3층 병동 수간호사, 나이는 저보다 10살 아래, 46살, 이 병원에서 17년을 일한 사람. 그녀는 병동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그녀와 부딪히는 걸 피했습니다. 행정팀도 그녀가 강하게 나오면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청소 일을 시작한 첫 주,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청소구역 확실히 알고 있죠? 내 병동은 내 기준대로 해줘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기준이 높아요. 다른 층 아줌마들처럼 대충 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틈만 나면 청소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여기 구석이 덜 닦였어요. 이 창틀 봐요. 먼지 쌓였잖아요. 냄새가 나요. 제대로 소독한 거 맞아요? 저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다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래에 두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걸레 사건 다음 날, 최수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김 간호사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녀가 팔짱을 꼈습니다. 김 간호사가 표정이 어둡던데 혹시 아줌마가 뭔가 기분 나쁘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2초가 걸렸습니다. 대걸레를 던진 사람은 김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무언가 잘못한 게 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뭐 알겠어요.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청소하면서 간호사들한테 뭔가 말 붙이지 마요. 청소만 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청소팀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3층에서 청소 관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닦인 상태가 불량하다는 내용인데 담당자가 박정숙 씨죠?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3층 담당 수간호사분이 직접 민원 넣으셨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3층 복도는 제가 가장 꼼꼼하게 닦는 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 수간호사가 항상 지적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 청소 아줌마 한 명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정숙 씨, 억울하지 않아요? 3층이 제일 깨끗한데.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괜찮아요? 저 수간호사 원래 저래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저렇게 민원 넣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저만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녀는 자신의 병동을 통제하기 위해 청소팀을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원, 기준에 못 미치면 경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면 제거.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3층 병실 앞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 수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김 간호사, 이 환자 차트 확인했어요? 안 했죠?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하면 다해요? 이 환자 혈압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뭘 한 거야?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환자 보호자가 흠칫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김지원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최 수간호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줌마, 지금 여기서 뭐해요? 저는 대걸레를 들며 말했습니다. 복도 청소 중입니다. 이 시간에요? 네, 일과 청소 시간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금 다 들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동 내부 일은 청소 직원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듣고도 못 들은 척 해야 해요. 알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서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까 김 간호사랑 무슨 얘기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아까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잖아요. 뭔가 눈빛을 주고받던데. 저는 잠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을 주고받았다.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쳤을 뿐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팔짱을 꼈습니다. 앞으로 내 직원들이랑 사적으로 얘기하지 마요. 청소 아줌마가 간호사한테 말 걸면 서로 불편해요. 그 말을 끝내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대걸레를 든 채로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빛을 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걸까? 3월의 어느 밤, 저는 야간 추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는 낮보다 조용합니다. 오후 11시쯤 응급실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20대 남성, 온몸에 피가 나 있었습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로 보이는 젊은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혈압 체크? 간호사가 달라붙었습니다. 80에 50이요. 수액 연결, 빨리. 움직임이 있었지만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걸. 오른쪽 허벅지,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낮은 건 지혈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혈 먼저 하세요. 응급실이 한 박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청소 카트를 든 아줌마. 허벅지 외측 출혈 멈추지 않으면 혈압 안 올라요. 젊은 의사가 당황하며 저를 봤습니다. 아줌마, 여기 들어오시면. 저는 이미 환자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압박 붕대 있어요? 간호사 한 명이 반사적으로 답했습니다. 있어요. 가져와요. 저는 압박 붕대를 받아 허벅지 상부를 압박했습니다. 30년 전에 배운 방법. 지금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올라가는지 봐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90에 60이요. 계속 눌러요. 수액 속도 높이고. 젊은 의사가 어느새 제 옆에서 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5분 뒤 환자의 맥박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의료 쪽 일하셨어요? 저는 잠시 대걸레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발 앞에 떨어지던 그 대걸레를.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수간호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행정팀에서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박정숙. 이 병원 근무 이력 1985년 2006년. 내과 병동 일반 간호사, 책임 간호사, 수간호사. 근무기간 21년. 3층 복도. 최 수간호사가 그 사실을 들은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침 그 층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 씨. 처음으로 아줌마가 아닌 제 성으로 불렀습니다. 수간호사셨다고요? 저는 대걸레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네. 그녀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녀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4년 동안 여기서 일부러 숨긴 거예요? 숨긴 게 아니라 그냥 청소 일을 한 겁니다. 그냥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수간호사 경력 있으면서 그걸 숨기고 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우습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녀가 우습게 느끼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청소 일을 하러 왔습니다. 경력을 숨긴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그녀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박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수간호사 경력 있는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2층 배치 안 했어요. 저는 그 말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왜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보다 경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발 밑에서 청소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협처럼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호칭에 그녀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자리는 청소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청소하는 사람에게 사람으로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간호사 2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수 간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대걸레 던지면 안 되는 거고 사람 취급은 해야 하는 겁니다. 최수 간호사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요. 팀장한테 얘기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다시 대걸레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서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박 씨, 어제 3층에서 최수 간호사랑 마찰이 있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었어요? 저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대걸레가 던져진 날부터 민원이 들어온 날까지, 어제 복도에서 나눈 대화까지 팀장이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최수 간호사님은 이 병원에서 오래된 분이세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내 편 들어줄 수 없어요.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수 간호사가 제가 있는 휴게실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가 의자를 당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좀 심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황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수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10년 걸렸어요. 그게 제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이 저보다 경력이 많다고 하니까, 그게 좀,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웠던 거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기분 나빴던 적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사람한테 잘하는 것. 그게 경력이랑 상관없어요. 수간호사라서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잘해야 하는 거예요. 최 수간호사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지원 간호사한테도 제가 좀 심했어요. 그 아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말했습니다. 잘 다독여 주세요. 그 나이 때는 말 한마디가 다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병원장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숙 선생님, 병원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병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오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제 이력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21년이나 이 병원에 계셨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청소 일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간호교육 쪽 인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간호교육 담당 채용 공고. 선생님 같은 분이 이 자리에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오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아침 카트를 밀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걸었습니다. 이름 불리는 걸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병원장이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한 달 뒤 저는 강의실에 섰습니다. 앞에는 신입 간호사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들, 기대 섞인 얼굴들, 피곤한 얼굴들. 저도 저 나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첫 수업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정숙입니다. 이 병원에서 21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4년간 청소를 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죠? 몇 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살다 보면 다 됩니다. 수간호사도 되고 청소 아줌마도 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르쳐 드릴 건 의료기술이 아닙니다. 병원에는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 퍼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인사하세요. 눈 마주치고 웃으며 인사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이 병원을 더 오래, 더 깊이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뒷줄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지원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저 기억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인사 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3월의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복도에 떨어졌던 대걸레, 탁 소리가 났던 그 순간, 그리고 조용히 대걸레를 집어들던 제 손.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병원 복도를 지나다 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카트를 밀고 바닥을 닦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치웁니다. 저는 그분들 옆을 지날 때 꼭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수고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4년 전에 저에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저는 압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옆에 걷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걸레를 잡은 손이 한때 어떤 손이었는지, 조용히 고개 숙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 옆을 지나치는 사람에게 오늘 한 번만 수고하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든 존중받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냥 사람이라는 것 하나면 됩니다.